들어가는 우리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제 친구는 70대 초반이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10년만 젊었어도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거야.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너무 바쁩니다.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허겁지겁 살아갑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남겨둔 것은 후회뿐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덧없고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80세가 되기 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늙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면 병원에 드나드는 시간이 늘어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과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이 나이 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지혜가 되기 바랍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겸손히 눕지 않는 삶을 위하여. 나는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연세는 84세. 허리는 굽었고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젊었을 때는 얼마나 활발했는가. 나는 평생병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런데 75세에 갑자기 넘어졌어.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지. 할머니는 원래 건강한 분이었다.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산책도 자주 하셨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병원에 눕게 되었고 결국 거동이 불편해졌다. 건강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늦게 깨닫곤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은 우리의 집과 같다. 튼튼하게 지어야 비바람을 견딜 수 있다. 노년이 되어도 병석에 눕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넘어지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집안 정리를 잘하자. 작은 문턱이나 미끄러운 바닥이 낙상의 원인이 된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자. 근력 운동을 시작하자. 젊을 때는 근육이 많아 조금만 운동해도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어 쉽게 균형을 잃는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걷기부터 시작해보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자. 아프지 않다고 방심하지 말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아직 괜찮아. 이 말을 하며 방심하는 순간 건강은 우리 곁을 떠난다. 정석이 눕지 않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몸을 움직이자.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관계를 지혜. 7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셨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로 떠나 살았고 가끔 안부 전화만 하는 정도였다. 예전엔 친구들이 많았지. 매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녔어. 그런데 이젠 다 떠나고 없어. 할아버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바라보았다. 말동무도 함께 밥을 먹을 사람도 없었다.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전한다고 말씀하셨다. 인간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젊었을 때 수많은 인연을 맺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인연들은 하나둘씩 사라진다.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데도 젊을 때처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기대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의존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은 멀어지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첫째, 기대하지 말자. 외로움을 피하려면 먼저 기대를 버려야 한다. 자식이 날 챙겨주겠지? 손주들이 자주 찾아오겠지? 이런 생각은 기대일 뿐이다. 자식도 손주도 자신의 삶이 있다.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돌볼 수밖에 없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든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자기 삶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둘째,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라. 나이 들면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노력을 안 하는 것뿐이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취미를 가져라. 운동, 독서 모임, 여행 동호회, 봉사활동 등 어떤 것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먼저 다가가라. 내가 먼저 연락하면 신경이다.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 아무도 남지 않는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라. 이 친구를 다시 찾아라. 젊었을 때 친했던 친구에게 연락해보자. 이제 와서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가워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다시 인연을 이어가라. 셋째, 혼자 있는 연습을 하라.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이것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혼자서 밥을 먹어라. 혼밥이 어색한다. 처음엔 그렇겠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자유롭다.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식사해보자. 혼자서 여행을 떠나라. 꼭 멀리 갈 필요는 없다. 동네 공원 산책, 가까운 사찰 방문, 하루짜리 기차 여행. 혼자 떠나는 여행은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해준다. 혼자서도 행복한 법을 배워라. 혼자 있는 시간을 불행하게 느끼지 말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취미를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워라. 끝으로 한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스님께서는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외로운지 아니라 조용할 뿐이네. 외로움은 선택이다. 혼자인 것이 외롭다고 생각하면 외로운 것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 청운한 것이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나이 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자존심도 지킬 수 있다.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 몇 년 전 한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남겨진 어머니는 78세였다. 처음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았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고 어머니도 나한테는 든든한 자식들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자식들은 바빴고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점점 부담이 되어갔다. 형제들끼리 서로 떠넘기며 불만이 쌓였다. 어머니도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 사소한 부탁도 미안해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돈이 있었으면 이렇게 눈치 보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은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경제적인 독립 없이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돈이 없으면 결국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자식들에게 의지하면 점점 자존심을 잃게 된다. 우리는 흔히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돈이 있어야 가족과의 관계도 편안해지고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돈 없이도 괜찮다는 착각.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나이 들면 돈 쓸 일도 없잖아.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많이 든다.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간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이 이제는 일발이 되었다는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살기도 벅차다. 집값, 교육비, 생활비,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다. 심지어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도 많다. 설마 우리 자식은 그러지 않겠지? 이렇게 믿고 있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다르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병이 났을 때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인가? 저렴한 병원을 찾을 것인가?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싼 곳을 찾아야 한다. 요양원에 갈 때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지낼 것인가? 정부 지원 시설에서 불편을 감수할 것인가?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라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 자식에게 부담을 줄 것인가?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가?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돈이 없으면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그저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할 뿐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돈 걱정 없는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 많은 사람이 나이 들면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이가 들어도 돈을 벌 방법은 많다. 연금 준비는 필수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젊었을 때는 연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자. 나이가 들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젊었을 때처럼 돈을 쓰다 보면 금방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지금부터라도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자. 작은 수익이라도 만들자. 나이가 들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하기. 재능 기부를 하면서 소소한 용돈 벌기. 취미를 살려 작은 사업 해보기. 작은 돈이라도 벌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생긴다. 자산을 미리 정리하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결정해두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이 달라진다. 돈이 있어야 존엄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85세였고 자신만의 방에서 생활하고 계셨다. 정원비도 본인이 부담했고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젊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했지. 할머니는 늘 단단했다. 누구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있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크다. 노년에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이 필수다. 돈이 있어야 자존심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진실이 되기를 바란다. 기술을 모르면 세상과 단절된다.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법. 나는 75세의 한 할아버지를 알고 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점점 외로워졌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과 손주들은 바쁘다며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어느 날 손주가 오랜만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카톡 하세요? 저랑 영상 통화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찼다.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내가 직접 와서 보면 되지. 손주는 씩 웃더니 말했다. 요즘은 다들 바쁘잖아요. 그래도 연락은 자주 할 수 있잖아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생각이 많아졌다. 나는 왜 손주가 자주 연락을 안 할까?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결심했다. 스마트폰을 기우기로 기술을 모르면 소외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전하고 전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의 세상을 비교해보라. 모든 것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전화나 편지가 주된 소통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산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자식들과 손주들은 카톡과 영상통화로 쉽게 소통하지만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대화에서 제외된다. 이제는 심지어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고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 기술을 모르고 살겠다는 것은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겠다는 것과 같다. 기술을 익히면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82세의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하셨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주들과 소통하려고 스마트폰을 기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배우다 보니 재미가 붙었고 결국 자신이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단순히 기록하려고 시작했어. 그런데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가 되셨다. 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 기술을 배운 덕분에 그분은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않다. 지금 당장 배워야 할 필수 기술들. 카카오톡 사용법 익히기. 자식, 손주와의 소통을 위해 카톡은 필수다. 사진 보내기, 이모티콘 사용하기, 음성 메시지 남기기 등을 배워두면 편리하다. 영상 통화하기. 멀리 있는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다. 페이스타임, 줌, 카카오톡 영상 통화 등을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뱅킹 배우기.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고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요즘은 은행 창구에서도 온라인 사용법을 도와준다. 유튜브와 네이버 활용하기.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좋은 음식을 검색하면 수많은 정보가 나온다. 인터넷 쇼핑 배우기. 몸이 불편할 때도 필요한 물건을 쉽게 주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장을 보면 무거운 짐을 들 필요가 없다. 기술을 배우면 삶이 편해진다. 내가 아는 78세의 한노 스님은 요즘 유튜브로 법문을 하신다. 처음에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셨다. 하지만 제자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드렸고, 이제는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신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해보니 너무 재미있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을 배우면 세상과 연결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기술을 모르면 세상과 단절된다. 하지만 기술을 배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라.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하여. 어느 날 나는 90세가 넘은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분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요즘 들어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인데 자꾸만 생각이 나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떤 것이 가장 후회되십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면서 준비를 너무 안 했어. 나는 늙어서도 계속 건강할 줄 알았고 자식들이 나를 챙겨줄 줄 알았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분은 젊을 때 성공한 사업가였다. 돈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졌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다. 노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그는 갑자기 혼자가 되어버렸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결국 떠나게 되어 있어. 그걸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나는 너무 늦었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생은 덧없는 것, 준비된 자만이 평온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말고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 그런 얘기하면 불길해. 아직 멀었어.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준비하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서 맞이해야 하지만 준비한다면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임종을 앞둔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다. 삶의 마지막 순간 가장 후회하는 것은 조금 더 준비됐더라면 하는 것이다. 재산 정리를 미리 하라. 나는 재산이 별로 없는데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자식들이 다투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장례를 미리 준비하라.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지 미리 정해두자. 최근에는 수목장, 화장, 자연장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미리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다. 유언장을 작성하라.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가족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 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적는 것이기도 하다. 나의 마지막을 기록하라. 최근에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많다. 자서전을 쓰거나 편지를 남기거나 영상으로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 순간, 가장 흥미라는 것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말했다.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같은 후회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다음과 같았다. 너무 일만 하고 살았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했다. 감사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그랬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걸.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숨기고 살았다.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해볼 걸.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내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했다. 더 많이 사랑할 걸.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일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라.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자.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 여행을 가고 싶다면 지금 가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시작하라. 시간은 기다려지지 않는다. 남을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자. 마음속에 원망을 품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서하자.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자.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라. 봉사활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돕거나 작은 상행을 하면서 살아가자. 그것이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삶의 마지막, 후회 없이 맞이하기 위해 나는 요양원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그분은 94세였지만 늘 밝게 웃고 계셨다. 할머니는 두렵지 않으세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준비가 다 끝났어. 이제 남은 시간은 보너스일 뿐이야. 그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했고 유언장도 작성했고 장례식도 미리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계셨다. 이분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청혼을 위한 과정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른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후회 없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부디 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